네,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로 맥입니다. 자, 오늘 15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6시에 워킹을 하러 나왔고요. 자, 오늘은 15번째 날이자 시데이, 마지막 시데이예요. 7번째 날 드디어 내일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7박 8일 동안 이제 계속 배에만 있었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달도 이제는 금음달 됐어요. 금음달. 네. 이제 달이 없다면, 달이 이제 안 보이겠죠. 좀 있으면. 며칠 지나면. 하루 이틀? 별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구름이 많습니다. 좀 광각으로 이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있죠. 그래서 구름이 많기 때문에 7박 8일 동안 그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태양의 모습은 또는 석양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름이죠. 여기는 이제 아주 한여름은 아니고 한 27도 그 정도를 유지할 것 같아요. 26도, 27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 기온이 26도, 27도예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여행하기 최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 카리브에 왔을 때는 9월이었단 말이죠. 8월, 9월. 그렇죠.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시티만 입고 다니고 막 물과 붙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1월 이제 중순도 훌쩍 지나갔죠. 벌써 19일이니까 날씨가 좋아요. 아이고 구름도 멋있게 껴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저녁에 공연 보면서 잠들었어요. 왜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제 뭐 갑자기 싱글 몰트 위스키에 꽂혀갖고 계속 먹었어요. 한 4잔? 더블샷으로? 그거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위스키를 먹다가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다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으로 딱 먹었더니 이제 짬뽕이 되면서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주류 패키지가 끝나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바 파티가 있었는데 꼭 가려고 그랬거든요. 못 갔어요. 근데 뭐 아바 파티는 다음 항차에서도 할 거고 아바 뭐 비틀즈 이런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크루즈 타면 퀸도 인기가 많고 그런 것들은 뭐 매번 하기도 하지만 매번 참여하기도 하지만 갈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항차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륙에 거의 다다랐고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플로리다 반도 있죠. 그 반도를 삥 돌아서 이제 갈 거예요. 가다 보면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뭐 낮에 되면은 어쩌면 키웨스트도 볼 수 있고
어쩌면 뭐 미국 도시들이나 육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이 이제 미국 플로리다 방향 쪽이에요. 이쪽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굿모닝. 우리 직원들은 아주 아침부터 정신이 없죠. 이렇게 승객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아침부터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보통 이 친구들이 6시부터 움직이는 것 같아요. 6시에 딱 나오면은 직원들이, 특히 이 야외 대기에 있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렇게 물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요. 이번 항차에서는 다행히 뭐 제가 보니까 뭐 기부스를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좀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래도 뭐 워낙 육중한 몸들이 많잖아요.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몇 번 봤고, 그냥 카페 위를 걷는데도 넘어지시고 막 그런 것도 봤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 뉴욕에 사시는 한국 교민, 굿모닝, 여자분, 탁구공 주워 주시다가 머리를 찢어가고 멍이 들이셨더라고요. 어디서든 안 다치고 여행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크루즈 탈 때는 꼭 안 미끄러지는 신발 꼭 준비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크루즈를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신발을 살 때 그걸 제일 1순위로 생각해요. 가장 안 미끄러지는 거. 그게 제 신발 선택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또 괜찮죠? 물기가 없죠? 이런 데는 물 청소를 안 한 거죠. 여기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밟는 곳도 아니고, 여기는 조용하게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노랫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제가 조용한 곳입니다. 이제 저는 내일 이제 템파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배를 또 다시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항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 걸 이제 백투백이라고 하는데, 제가 데스크에 문의를 했어요. 여기는 백투백을 어떻게 하느냐, 혹시 뭐 설명회 같은 걸 하냐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어제 원래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백투백에 관련된 편지는 어제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저녁 때까지 기다려 봤는데도 안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내려가서 문의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떤 걸 신청을 했냐면 기항지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 $50 할인되는 쿠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슈어 익스커션에서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템파 시내 투어하고 공항으로 가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3시간 정도 템파 시내 투어를 하는데 좋습니다. 가격이 $55예요. 그 $50 할인 받으면 $5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여행을 이제 마지막에 공항으로 가는 익스커션을 하면은 별도의 택을 줘요. 짐 택을, 러기지 택을. 그래서 그 러기지 택을 붙이면은 그 짐이 뭐 자동으로 뭐 버스에, 그러니까 내가 탈 슈어 익스커션 버스나 이런 데 바로 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짐을 찾는 곳에서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색깔 택들이 거기서 러기지를 수령해서
버스에다 싣고 공항까지 가서 내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택만 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짐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방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 있죠. 승성 카드. 이것도 이제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자, 방이 바뀌면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항차가 바뀌면 결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서 갑니다. 항차별로. 그래서 결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잔액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빠진 게 있는지, 결제할 게 빠진 게 있으면 좋죠. 아니면 추가된 게 있는지. 가끔 결제하다 보면은 내가 하지도 않은 게 있어요. 특히 어떤 선사, 약간 이제 카니발 계열 포스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진사가 진짜 좀 구식이에요. 사진사가 다니면서 스냅 사진도 찍고 모두 찍고 아무튼 엄청 사진을 찍는데 그걸 무식하게 다 뽑아요. 인화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방에 보내줘요, 그 사진을. 그러면서 내가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 사진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인화를 하고 방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사진 이거 안 가져갈래? 근데 그게 청구가 된단 말이죠. 그냥 그냥 가져가나 보다 하고 이거 그냥 서비스인가 보다. 서비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등급이 되지 않는 한 그런 서비스는 있지 않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수령하게 되고 가져가게 되면은 당연히 차지가 붙어요. 근데 사진을 뭐 아주 잘 찍느냐? 그런 사진사도 있지만 정말 뒤에 뭐를 배경으로 찍어야 되는데 배경에 뭐 어디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찍은 것도 꽤 있어요. 그런 거는 차라리 사기 싫죠. 그리고 뭐 삼각대 세워놓고 찍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찍어달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청구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먹지 않은 음식들, 예를 들어 바에서 뭐 먹었다고 막 이렇게 내역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당연히 빼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룸서비스 같은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물론 제가 코스타를 산 거는 4년 전이죠.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아무튼 4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선 전날 얘네들이 방으로 배달을 해주긴 해요. 그리고 TV로도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어카운트를.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설명되지 않은 다른 것들도 포함되기도 하고. 저는 온보드 크레딧을 60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60달러를. 그거 어디서 준다고 얘기도 못 들었어요. 받아서 좋긴 하지만. 그것도 뭐 환불이 되는 온보드 크레딧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감항체에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문의를 하러 갈 겁니다. 아무튼 그 하선 전날은 조금 그런 것들은 챙기셔야 되고요. 또 뭘 해야 되냐? 하선 전날 짐을 싸야죠. 뭐 슈어 익스커션을 가던 백투백을 하던. 백투백을 하는데 방이 같은 경우는 굳이 짐을 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일 편한 거죠. 그거는 그냥 키카드만 선상카드만 다시 받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을 바꿔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넓게 오션뷰룸 썼다가 일주일 동안 삐고 나고 같이 써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로 자유를 느끼다가 또 그렇게 쓰긴 할 건데 어쨌건 방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요. 뭐 어떤 크루즈는 막 셀러브리티 같은 데는 그냥 옷걸이에 있는 거 그냥 걸어 놓으라고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옮겨준다고. 그리고 주요 물품하고 뭐 이런 것들 가방에다가 딱 싸놓으면 자기네들이 옮겨준다고 합니다. 옮겨주죠. 네. 근데 어떤 크루즈들은 이제 다 싸라고 하죠. 네. 우리는 가방만 옮겨줄게,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NCL을 백투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원래 한번 하려고 했었죠. 2년 전에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번이 NCL은 첫 백투백입니다. 그동안 백투백 한 게 제가 MSC도 해봤고 셀러브리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로얄 캐리비안도 해봤고, 이 세 개 선사를 해봤네요. 근데 세 개 다 네, 편해요, 백투백이. 그리고 또 집에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다니면서 직원들한테는 다 빠이빠이 할 거예요. 안녕,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까? 막 이러면서 한국 놀러와, 이러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 아침 되면 사람들이 아침밥 먹고 다 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깜짝 놀라죠. 네, 근데 그런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봐요. 네, 너 다음 항차 타니? 물어보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저는 그냥 물어보는 직원한테 얘기해주고, 좀 친한 직원들한테는 비밀이야? 이러고 그리고 나서 네, 다시 배에 탑니다. 그러면 또 직원들이 더 반갑게 맞이해주죠. 네. 그런 거는 백투백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익숙한 사람들을 또 배에서 만난다는 거. 승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배 백투백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 항차에서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항차, 이렇게 백투백 한 승객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가 최종 행선지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물론 뭐 유럽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미대륙이에요. 미국, 캐나다. 네, 제가 봤을 때 한 60, 70% 이상이 다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유럽하고 뭐 네, 아시아 계열 일부. 그래서 그 백투백은 많이 했지만 이 백투백은 글쎄요. 왜냐면 다음 백투백은, 다음 항차는요, 크루즈가 어떤 크루즈를 써도 다 비싸요. 왜냐? 추수감사절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일 동안 배 타고 여기 왔잖아요. 이 가격보다 더 비싸요. 일주일인데도 7박 8일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야 뭐 아쉬울 게 없지. 미국에 집 있고 뭐 플로리다에 집 있고 그러면은 쌀 때 타면 되죠. 뭐 비쌀 때 탄다고 뭐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밥도 더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백투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냐면 백투백을 이제 서부지중해, 동부지중해 같은 데는 정말 정기적으로 돌아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바다에서 나갔다가 또 똑같은 일정으로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백투백은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주로 백투백을 하는 거는 이제 기항지가 달라지는 거죠. 네, 모항지나 기항지가 달라지는 것들, 그런 여행들을 백투백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리포지션이 백투백 하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크루즈는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결국 이동을 하기 전이나 이동을 하고 나서나 극성수기 때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괜찮은 가격에 백투백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크루즈 한 달 살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변수는 이렇게 뭐 명절이 꼈다든지 휴일이 꼈다든지 이러면은 좀 변수가 생기지만, 그런 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비교적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크루즈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 크루즈 한 달 살기 예산, 그냥 주류 패키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또 이런 거 다 뺐을 때 제가 크루즈를 3번 타잖아요.
40일 동안 크루즈 비용이 2,000달러가 조금 넘어요. 40일 동안 3,000달러가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2,000달러가 조금 넘어요. 맞나? 제가 영상에 올렸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생각보다 저렴하죠. 40일 동안 이 4성급 이상 되는 호텔에서 밥 먹여주고 놀아주고 이동해주고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물론 뭐 인사이드 룸이고 그렇지만 저야 뭐 룸에 의미가 없어요. 방에 거의 가지 않으니까. 방에서 이런 시데이가 많은 날은 바다 바라보는 것도 뭐 하루 왼종일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7박 8일 동안. 결국은 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방을 좋아해도. 지루하죠. 발코니에 앉아서 뭐 책을 읽거나 뭐 그런 경우 말고 아니면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광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제외하고는 방에 있으면 아마 미쳐버릴걸요? 저 같은 성격이라면. 물론 집콕, 집순이, 집돌이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 좀 다양합니다. 캐릭터가 다들. 그거에 맞춰서 여행 플랜을 짜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은 잠자는 데만 필요한 곳, 샤워하는 곳. 샤워도 사우나 가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피트니스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운동하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저렴한 거를 기준으로 제일 싸게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크루즈 여행을 할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침 해가 또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투어 출발 시간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조금밖에 못 걸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또 새로운 항차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고 하니까 내일은 또 정상적인, 지금까지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아침 브리핑이 맨날 바다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한 것뿐이지, 내일부터는 이제 멕시코, 온두라스, 벨리즈 뭐 이런 데 기항하는 새로운 항차의 시작이니까 또 그와 관련된 뭐 항구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별도 공부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마음대로 입력되어 있는, 입력값은 좋았으나 출력값이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제멋대로 해석하는 로맥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시데이 재밌게 잘 보내고 오늘부터는 절주 할 겁니다. 진짜 독주는 안 먹고 이제 위도 준비를 시켜야죠. 맨날 위스키 같은 독주만 먹다가 적응시켜야 됩니다. 이제 비버리지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절주 하는 걸로. 또 마지막 날이라고 비군이랑 같이 나 먹자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데이의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로맥이었습니다. 오늘은 종이로 꼬치를 만드는 건데 지그재그를 쭉 접어요. 종이가 6장? 6 paper? Yes. 6장으로. 그리고 나서 가위로 칼집을 냅니다. 6장의 종이를 쭉 접은 다음에 가운데에 줄기를 하나 고정시키고요. 가위로 쭉 잘라요.